안녕하세요. 저는 장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라멘에 대해서 조금 우연치 않게 라멘에 관해서 조금 옹호하는 듯한 영상을 봤습니다.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한데요. 하지만 마치 뭔가 라멘이 건강하다, 권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라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스스로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라멘이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한 반박 요소가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제 퍼센트, 일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비율로 봐서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르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원료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탄수화물이 될 수 있고요, 나쁜 탄수화물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라멘은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뭐냐고요? 밀가루고요. 그 다음에 튀겼어요. 이 정도면 끝 아닐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다. 그때 거기서는 이제 특정 식품을 대상으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한 개의 라면에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는 나트륨의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1400에서 1500이 된다. 그래서 한 75% 정도 나트륨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하지만 특정 식품에 제가 가지고 온 것만 하더라도 진라면 1780mg으로 89%예요. 나트륨이. 신라면 나트륨 1790mg으로 9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삼양라면 나트륨 함량이 1780mg으로 89%가 되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왜 1400에서 1500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B2가 있어가지고 이제 노란색 면발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비타민, 여기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2, 그 다음에 천연 재료로 말씀하셔서 이제 멸치, 다시마 등으로 이제 국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왜 구체적인 수치가 없을까요? 보통 라면을 보시면 영양 원재료명, 여기가 이쪽이 영양 정보란이고요, 이쪽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여기 영양 정보뿐만이 아니라요, 이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제조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 첨가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정말 많은 글들이, 단어들이 수도 없이 여기 있잖아요. 다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식품 첨가제, 화학 첨가제 이런 것도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라면에 대한 단점이 없습니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포화지방이 낮은 음식을 추천해 주셨는데, 볼까요? 삼양라면 16g이고요. 신라면 16g. 진라면 순한맛 16g. 포화지방은 8g. 똑같이 8g씩이네요. 지방과 포화지방, 그러니까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모두 지방과 포화지방이 다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인기가 조금 있는 것들만 추려서 왔는데요. 이 3개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품도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낮은 음식을 선택하라는 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라면, 뭐 진라면 다 자주 즐겨 드시는 이제 라면이잖아요. 소화지방이 낮은 라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면은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탕 처리 제품이라고 해서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쓰거든요. 팜유라고 하는데 팜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네요. 팜유를 쓰게 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소화지방산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 태생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음식을 추천을 하시든 혹은 줄여라, 끊어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라면 회사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다 술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포장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포장에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포장 재고 그쪽으로 이제 면이 노출이 이제 계속 닿게 되면은 이제 몸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한마디로 라면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다른 음식은 이렇다. 밀가루 음식도 이런데 왜 라면만 이러냐. 밀가루도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 라면의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평균 나트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건 90% 나트륨 함량이 1일 나트륨 함량 섭취량의 90% 육박하는 게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400에서 1500mg의 나트륨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물 라면에 한해서 볶음 라면을만 따져도 60%가 기본적으로 넘어요. 한마디로 1200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1400이 나오는지는 모르겠고요. 좀 아쉽다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저는 최소한 알고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라면은 해로운 음식이에요. 권장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덜 해로울 수는 있어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덜 해로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롭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저의 말이 혹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반박을 하셔도 되지만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격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